안녕하십니까.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예민수 앵커입니다. 주봉으로 시장을 읽는다. 봉주루 투자 유망주 6월 셋째 주 구간 시장 분석하고 전망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시장 흐름 이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주 주말에 미국의 실업률이 잘 나왔는데 통계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월요일에 상당히 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 초반에는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었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삼성그룹주는 그게 오히려 이제 뉴스에 팔아라가 되면서 주가가 좀 그때부터 밀려났었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종가로 1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조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14%포인트나 앞서가고 있어서 트럼프가 밀리고 있다는 얘기도 주중에 있었죠. 그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다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 추세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주중반에는 별로 뉴스가 반응을 안 했어요. 넘어갔었는데요. 목요일은 또 이제 FOMC 결과가 알려졌었죠. 금리 인상 생각도 안 하고 있다. 제로금리 2022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다만 파월 의장이 올해 미국 경제가 6.5% 역성장하고 내년에는 5%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도 당일날은 영향이 별로 없었다가요. 그 다음날 이 두 가지 뉴스 확진자 증가 추세와 함께 연준이 올해 경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뉴스로 인해서 핑계거리죠, 사실은. 하락의 이유를 찾은 겁니다. 뉴욕 증시가 목요일 날 다우지수가 무려 6.9%나 폭락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우리 주식시장이 상당히 긴장을 했었는데 2%가량 하락하면서 나름 우리 증시는 선방을 한 거죠. 그리고 금요일 날 과연 또 미국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주목해 봤는데 미국 증시도 금요일 날 다행스럽게 반등을 해놔서 변동성은 크겠습니다만 추가적인 급락의 우려들은 일단 좀 떨쳐버린 그런 상황들입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세계 지수입니다. 월드인덱스 보면 4%가 밀려났습니다. 전주까지 계속 상승세였고요. 3% 전전주는 지난주는 한 5% 후반 6%까지 올랐었죠. 그 전주에는요. 근데 전주에는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가 4%의 조정을 보였습니다. 미국은 더 빠졌습니다. 다우가 27,000선 5%가 밀렸고 나스닥이 9,588. 그래도 보면 기술주들이 덜 밀리는 모양새를 나타냈고요.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코스피가 2130선으로 밀렸지만 2%밖에 주간에 안 밀렸고요. 코스닥은 0.4% 밀린 거니까 사실 밀린 것도 없는 상황이죠. 원달러 환율은 1188원 90원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1203원을 기록했지만 주간으로는 0.27% 하락해서 여전히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2.27% 밀렸는데 세계 지수가 4%에 밀린 거에 비하면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달러 인덱스는 조금 반등을 했고요. 그리고 금값이 다시 3% 오르면서 1729까지 올랐고 구리도 3.5%가 올랐습니다. 구리나 원자재 값이 오르는 것은 경기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는 신호를 좀 나타내 주는 겁니다. 반면에 유가는 8% 밀렸습니다. 그동안에 꽤 많이 사실은 올라왔었죠. 6월 셋째 주, 이번 주 주간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을 미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BOJ 일본의 통화정책회의, BOE 영국의 통화정책회의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유로존 정상회의가 주중반에 있습니다. 그렇다 할 특별한 뉴스들은 아니고 파월 의장이 18일 날 연설이 예정되어 있네요.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할지 시장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리고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얼마나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관심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대북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는 것이 좀 불안합니다. 김여정이 악녀 본색을 나타내기 시작했고요.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남측에 땡깡을 피우는 거죠. 북한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남측에 미국도 트럼프가 지금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대선 앞둔 상황이고
중국하고 싸우기 어려우니 남한 당국이 나서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압박을 넣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이번 주 이슈들 그렇습니다. 주요 추세를 보기 전에 추세 확인하겠습니다. 주요 차트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주요 시장의 흐름들 좀 체크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해외 지수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야죠. 주봉으로 항상 시장의 흐름을 읽습니다. 일봉은 너무 짧다. 월봉을 읽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되면 최고인데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으니까 일단은 주봉을 통해서 우리는 시장을 읽으려고 합니다. 다우지수입니다. 21선, 주봉의 21선, 61선까지 위쪽으로 전주에는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전주에는 제법 큰 조정을 보이면서 그래도 이제 하단을 좀 밑꼬리를 달았고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올라온 추세던 위쪽에 있다. 다만 좀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흔들리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강건한 이 추세의 위쪽의 흐름들을 지켜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난주에는 조금 반등을 해서 양봉을 붙였는데 여전히 달러는 약세 기조에 있다고 봐야죠. 대략 한 99선 이쪽이 이제 평균선이네요. 그 밑에 97에 있으니까요. 달러 약세 기조가 주식 등 안전자산에는 여전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가가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한 40달러 왔을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주에 역시나 조정을 받아서 35달러까지 내려왔네요. 금 가격 한 주 조금 쉬는 것 같더니만 3.4% 밀렸다가 지난주에는 3.1% 하락한 거를 만회하면서 금 가격은 역시나 뭐 금 추세가 좋습니다. 계속 살아갑니다. 다만 지금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이죠. 금이 조정이 와준다면 살 텐데 조정이 잘 안 옵니다. 대략 한 1,400달러에 샀으면 아주 잘한 거고 1,500달러에 산 분들은 뭐 버티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구리죠, 구리. 추세선을 21선, 61선까지 뚫고 옵니다. 이 돈 가격은 우리가 뭐 동이나 원자재 직접 투자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돈 가격이, 구리 가격이 올라오고, 유가도 조정이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올라온다는 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거죠. 원화값은 지난번에 전전주에 환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2.5% 하락으로 원화 강세로 갔고 이번 주에도 장중에는 추가적으로 환율의 하락 강세로 갔다가 미국 증시 흔들리면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와서 1203원입니다. 1200원대 정도까지는 이제 안전하죠. 이제 1210원 올라가는 20원 올라가는 구간들이 되면 조금 불안한 그런 요인들이 될 겁니다. 주요 지수 한국 증시를 안 봤군요. 한국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체크합니다. 코스피부터 보죠. 코스피는 미국 증시 다우보다 모양이 좋죠. 보면은 지난번에 21선, 61선 올라와서 역시 지난주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음봉이 그 전주의 양봉 위에 있고 아랫꼬리를 달고 이렇게 추세대 위쪽에 구름대 위쪽에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선방합니다. 코스피 쪽은 꺾였다고 볼 필요 없지요. 아직 상승 추세 있고요. 코스닥은 뭐 말해 뭐해죠. 워낙 코스닥이 먼저 뚫고 올라온 상황에서 전 고점을 지금 뚫어버린 상황이고 역시 지난주에도 살짝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고점에서의 뭐 지난 그 목요일날 미국 증시의 사실 급락 상황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면 이 정도 조정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구간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흐름들은 여전히 이 추세 위쪽에 있다. 그리고 미국의 나스닥이나 한국의 코스닥이나 이런 이 기술주들이 여전히 강한 흐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흔들리긴 했지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주간들이었고요.
봉주르 유망주 지난주의 종목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뭐 주가가 그 세계 지수가 4% 하락하고 국내 증시 2% 하락한 거에 비하면 사실 종목들이 많이 다쳤죠. 보면 DB하이텍 반도체주 같은 경우도 대장주인데 5% 밀렸고요. 5G, KMW 같은 건 잘 버텼습니다만은 오이솔루션이 8%나 밀렸네요.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구속되면서 좋은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알고 있었다. 단기적으로 갈 길은 멀다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삼성물산도 3% 밀렸고요. 반면에 2차전지 가운데 2차전지는 그래도 잘 갔고요. 포스코케미칼은 5.95%를 기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성장주 단에서 지난주는 언택 관련주, 네이버, 카카오, 결제 관련주, 그 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에너지가 다시 완벽하게 쏠려가면서 여타 성장주군은 상당히 좀 힘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주 주간 봉주르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 상승 구간임은 확인이 됐죠. 앞서 미국의 다우도 그렇고요. 우리 코스피도 그랬고요. 우리 코스피가 좀 더 강한 안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우리 코스닥 상승 추세에 여전히 위쪽에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늘어난 거는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목요일 날 미국 증시 급락 그리고 금요일 날 반등은 했습니다만 사실 이번 주에 또다시 예를 들면 월요일, 화요일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구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중심은 코스닥이나 언택, 바이오주로 지금 쏠렸고 가는 것만 계속 가는 모양이 지난주 나타났고 다시 사실은 이제 그 언택이 먼저 올랐고 이후에 조선, 철강, 은행 이런 쪽으로 이제 한 바퀴 삼성전자까지 해서 순환매가 한 바퀴 돌았잖아요. 이 순환매의 끝이 이제 우선주 아닙니까? 우선주까지도 한 바퀴 뺑 돌아왔고 지난주에 다시 언택 관련주로 왔기 때문에 언택, 코스닥, 바이오 쪽이 이제 이쪽이 다시 힘을 얻었다. 그래서 쏠림 현상이 더 가속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고요. 키 맞추기보다는 이제 가는 것들이 지나치다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갈 때까지 가보는 거죠. 이런 흐름으로 이번 주도 갈 가능성이 높아서 주도주를 보유 전략입니다. 주도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흔들리더라도 하단을 설정해 놓으면서 가는 거죠. 음식료주 가운데는 농심이나 하이트 진료 이런 것들 잘 가고 있고요. 2차전지 가운데서 LG화학, 삼성 SDI 뭐 여전히 잘 갑니다. 셀트리온이 지난번에 이제 못 올랐던 거에서 2주간의 급등을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 지금은 잘 나가는 형국이고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들도 잘 가고 있어서 일단은 이게 지금 시장의 주도주 아니겠습니까? 주도주 보유 전략으로 갑니다. 이번 주에 투자 유망주 꼽아봤는데요. 역시나 유망주를 꼽기가 만만치 않은 형국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가는 종목이 계속 가는 흐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LG화학이나 삼성 SDI,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네이버, 카카오 사자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워낙 많이 올라온 구간이고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야 편안합니다. 지금 못 사면 다음에 사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비싸게 사면 고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유자라면 보유 전략이지만 새로운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적극적으로 주봉상 살만한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좀 고심과 고뇌가 이번 한 주에도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뽑아본 종목들은 이제 2차전지 가운데서는 삼성, SDI, LG화학이 워낙 잘 나가지만 뒷단에서 또 에코프로 BM도 워낙 많이 올랐죠.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가 안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어서 포스코케미칼 지난주도 관심주였는데요. 이번 주 관심주로 계속 넣겠습니다. 도전비주온 연택이죠. 연택이고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쪽인데요. 도전비주온도 많이 올랐고 조금 조정세라 해볼 만한 구간이고 한화그룹이 지난주에 그 모멘텀이 있으면서 한화그룹주들이 미국의 그 수소 트럭 그 모멘텀으로 해서 강력하게 한화그룹주들이 다 올랐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한화나 혹은 이제 한화 시스템, 한화그룹의 어떤 이 지배구조 개편 이런 쪽에서 한화 시스템이라는 기업을 주목해서
봅니다. 뭐 니콜라 모멘텀이야 뭐 지난주로 어느 정도 끝난 거 아닐까요? 하나 시스템 보고요. 소프트웨어 가운데는 한글과 컴퓨터가 조금 눈에 띄게 올라와서 보고요. 음식료 가운데 좀 못 오른 종목과 또 이제 주목받는 종목이 오뚜기죠. 이렇게 이번 주 관심주로 포스코 케미칼, 더존 비지온, 하나 시스템, 한글과 컴퓨터, 오뚜기까지 보겠습니다. 대략적인 브리핑은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보실 분들은 여기 보시면 되겠고요. 예, 오늘도 이제 말씀드린 주요 종목들 잠깐만 좀 차트를 통해서 리뷰를 점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들을 좀 보면서요 점검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많이 올랐다가 지난주에 조정을 꽤 붙였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보유 중인 분들은 뭐 고민 없이 가지고 계시면 되고요. 사고 싶은 분들이 더 살까 말까가 살짝 좀 고민되는 구간이 됩니다. 예, 뭐 조금 더 사셔도 좋고 이 구간에서 더 싸게 구름대로 또 내려온다면 뭐 더 좋은 거죠. 삼성전자로 하면 지난번 고점이 55,000원까지 갔다가 52,000원 온 거죠. 이 구간 좀 더 사셔도 좋고 아니면 구름대 들어가게 되면 네, 5만원 정도 더 사면 좋겠네요. 소재주 가운데는 뭐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 여전히 잘 가죠. 가는 종목에 뭐 붙어야 되니까 가는 거고요. 뭐 SNS텍 같은 경우는 지난주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IT 가운데는 네, LG이노텍 우리가 관심주로 계속 보고 있었죠. LG이노텍, 삼성전기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LG이노텍이 훨씬 강했고요. 그런 점에서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볼 만합니다. LG화학, 뭐 삼성 SDI 불을 뿜고 가는 기업들이고요. 2차전지 가운데서는 뭐 여전히 뭐 가야 될 버리고 갈 수 없는 흐름들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말씀드렸죠. 이번 주 관심주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올라오면서 기관들의 매수세도 눈에 띄네요. 봉주루상 전 고점을 좀 뚫고 가려는 시도들 지난주도 괜찮았고요. 이번 주에도 기도를 해 봅니다. 엔터주들은 생각보다 좀 이거는 JYP 엔터고요. SM, YG 엔터주들은 생각보다 잘 못 올라오는 흐름들이고요. NC소프트는 뭐 잘 가고 있는데 예, 역시나 보이지 않은 가이죠. 보이지 않은 가고요. 네, 없는 분들은 사기는 어려운 구간입니다. 80만 원 위쪽까지 올라온 흐름이죠. 웹젠도 지난번에 우리가 관심주로 제법 많이 올랐는데 윗꼬리들을 조금씩 달고 있는 그런 형국들이고요. 바이오 가운데도 가는 것만 갑니다. 예, 제넥신 이런 종목 계속 가고요. 파마리서치 프로젝트,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 아주 알테오젠이 2주간 조정은 받았습니다만 워낙 뭐 강하고요. 셀트리온 예, 2주간 급등세를 나타냈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3사 다 갑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말할 거 없고요. 과하죠. 분명히 과한 구간인데요. 가진 분들이야 뭐 과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누리고 있어야죠. 뭐 들어가는 구간이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글쎄 아무리 좋다고 해서 이렇게 장대 한봉 세우는데 80만 원에 아유 이제 뭐 간이 작아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들도 주도적으로 가지는 못하는 흐름들이고요. 중국 소비주들도 지난주 사실 가장 많이 된 게 못 오른 게 뭐 있냐 중국 소비주들 얘기했는데 그 얘기한 거에 비하면 별로 뭐 관심 못 끌었습니다. 이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는 오히려 우선주가 지배구조 개편하면서 조금 올랐고 이게 호텔신라인데요. 호텔신라하고 호텔신라 우선주를 보면 확연히 흐름들이 다른 흐름들을 나타냅니다. 호텔신라 우선주는 이 형제간의 삼성그룹의 지배계좌 개편 이런 걸로 올라왔다가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냈었죠. 전전주에는 파라다이스, GKL, 카지노들도 올라왔는데 지난주 조정받았고 음식료주가 핫하죠. 예, 농심 같은 경우 잘 갑니다. CJ 제일제당도 지난주에 강했고요. 예. 하이트질로 뭐 강한 흐름들입니다. 그 가운데 좀 못 올라온 게 오뚜기다. 그래서 오뚜기 좀 주목해 보자고 얘기를 앞서 드렸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눈에 띄네요.
경기 관련주들 뭐 여전히 약하고요. 포스코, 롯데케미칼 다들 약합니다. 정유주들이 좀 올라왔었는데 정유주들도 올라온 걸 상당히 뱉어냈죠. 얘는 S51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 흐름들입니다. 조선주들이 카타르 수주로 인해서 꽤 많이 올랐다가 역시나 워낙 단기에 많이 올랐으니까요. 현대중공업 지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뭐 많이 올랐으나 더 갈 수 있을까요? 조금 힘에 붙이는 모양새들 보이고요. 네이버 한 2주 조정 받는가 싶더니만 지난주에 뚫고 올라가서 과하죠. 엄청 과하죠. 뭐 여기서 불을 뿜고 있는데 가는 분들은 더 간다. 사기는 차라리 정말 저 살려면 지난해 2주 동안에 조정 받을 때 좀 더 샀어야죠. 이번 주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이고요. 한국사이버결제도 좀 전반적으로는 조정 추세 속에서 지난주 좀 강세를 나타냈었죠. 결제주들 괜찮죠? 조금 관심 가져볼 만하고요.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도 하락한 거에 양봉을 좀 붙였습니다. 도전비전 아까 관심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그 추세나 뭐 다 좋은 종목인데 여기서 10만원에서 12만원 갈 땐 좀 부담스러웠는데 전전주에 조정받으면서 지난주에 다시 11만원대 붙여 놓은 상황이네요. 도전비전. 세틀bank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렸었는데 2주 계속 약세를 보였고요. 통신주들도 뭐 지난주에 조정 꽤 받았습니다. 이건 SK텔레콤이고요. 20만 8,500원까지 조정받았고 LG U+도 그렇고요. 통신주보다는 이제 통신 장비주인데요. KMW 같은 경우 계속 주목해 볼 만해요. 전주에 관심주였었죠. KMW가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조금 조정이었지만 5G 관련 가운데서는 KMW 주목해 봅니다. 오이솔루션은 지난주에 조정이 너무 컸고요. 그 밖에 뭐 이노와이어 이런 종목들 얘기하는데 보면 KMW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대북 관련주 뭐 코멘트하기 좀 어렵고 항공주들도 한진칼, 대한항공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역시 주도주 성격으로 올라온 건 아니고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 조정이 꽤 큽니다. 역시 은행주가 갈 자리는 본격적으로 갈 자리는 아니다. 증권주가 오히려 강한 거죠. 키움증권 같은 경우 상승 하락 반복하면서 오히려 나빠 보이지 않고요. 메리츠증권 같은 경우도 조정이었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 대우 증권주 괜찮아 보이고요. 삼성물산은 지난주에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불구속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밀렸었는데 이건 어차피 단기적인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번 주에 좀 이 지수대에서 움직이거나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밀리면 차라리 뭐 10만원대 가거나 10만원 밑에 가면 뭐 땡큐로 받을 만한 주식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봉주루 투자 유망주 이번 한 주간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하죠. 전반적으로는 시장이 전처럼 이렇게 편하게 막 흥분해서 가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커졌다는 거고요. 가는 종목들 계속 가고 신규로 노려볼 만한 종목들 가운데는 포스코케미칼, 더존비전, 하나시스템, 한글과 컴퓨터, 오뚜기 5종목 뽑아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주루 투자 희망 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